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제 아내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3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중요한 모임을 앞두고 화장실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분을 넘게 앉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찬물 2잔을 마셨고 섬유질 가득한 샐러드를 먹었는데도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상식이 잘못됐다는 걸요.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변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장 건강과 소화 기능을 연구해온 박사 이훈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사례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장의 점막이 얇아지고 물을 머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장벽은 건조한 채로 남게 됩니다. 마치 마른 수건에 물을 뿌려도 흡수되지 않고 그냥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을 뒤지다가 오래된 다시마 한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연구실에서 본 자료들이요. 다시마의 점액질 성분이 장벽을 코팅하고 윤활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마 한 조각을 물에 담가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그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마신 아내가 30분 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나왔을 때 아내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마물에 차전자피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0년 묵은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도 단 며칠 만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물만으론 부족한지, 그리고 다시마물과 차전자피가 어떻게 장을 살리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이 다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찬물부터 마시고 계신가요? 그 물이 정말 장을 적시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칠 전 72세 김정수님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약 봉투가 가득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수님은 매일 아침 찬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물은 하루 8잔 이상 마셨고 야채와 과일도 충분히 드셨습니다. 의사가 권한 약도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배는 점점 더 답답해지고 가슴만 차올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약을 먹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제야 김정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요. 저는 그분께 복잡한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다시마 한 조각과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차전자피 한 스푼만 드렸습니다.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담가 하룻밤 우리고 아침에 미지근하게 데워서 천천히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 김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고 힘들이지 않고 배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수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다시마물을 드십니다. 이제는 약도 끊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약을 끊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스스로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약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시마물과 차전자피의 정확한 비율과 온도, 그리고 마시는 시간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계속 헛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30년간 쌓아온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효과 있는 방법만 전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단 한 잔의 다시마물이 장 윤활의 시작점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 든 장이 왜 멈추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장벽을 감싸고 있던 점액질이 줄어듭니다. 이 점액질은 마치 기름칠처럼 장 안에서 내용물이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장은 건조한 채로 남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장 점막의 점액질 농도가 높을수록 배출 속도가 40%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점액질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마가 등장합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물을 만나면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변합니다. 바로 이 점액질이 장벽을 코팅하면서 윤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영희님은 30년간 섬유질 위주로만 식사하셨습니다. 야채도 많이 드시고 현미밥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변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더 부글거리고 가스가 찼습니다. 저는 박영희님께 다시마물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화장실 신호가 온 것입니다. 3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다시마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다시마 한 조각을 500ml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상온에서 우립니다.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상온이 중요합니다. 차가우면 점액질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물을 미지근하게 데웁니다. 여기서 온도가 핵심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뜨겁지 않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이 물을 한꺼번에 다 마시지 마세요. 반 잔씩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면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다시마의 알긴산이 손상됩니다. 알긴산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온도가 최적입니다. 이 온도에서 점액질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연구실에서 관찰한 결과를 보면 미지근한 다시마물을 마신 그룹이 뜨거운 물을 마신 그룹보다 배출, 개선 효과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온도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매일 마시는 물의 온도를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찬물이거나 뜨거운 물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장에게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편안합니다. 다시마 물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바로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장 안에서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오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 차전자피가 장벽을 자극하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시마물의 점액질과 차전자피의 섬유질이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점액질은 장벽을 코팅하고 섬유질은 내용물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이 조합이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점액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보충하면 장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를 사용할 때도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차전자피는 열에 의해 점성이 변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끈적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섞어야 합니다. 실제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다시마물 반잔을 먼저 마십니다.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점액질이 장벽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5분 뒤 차전자피 한 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십니다. 이때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물을 만나면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다 마신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움직임이 장 연동 운동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반 컵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섬유질이 들어가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일간은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관찰한 결과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3개월 후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배출 리듬이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복부 불편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차전자피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온도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방법을 어떻게 더 확장하고 보강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마물과 차전자피의 기본 조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이것을 생활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장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보다는 세수하고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한 번 더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2시간 후가 적당합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침보다 양을 줄여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관 방법입니다. 다시마물은 냉장 보관하면 3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액질의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차전자피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개봉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식습관 조절입니다. 다시마물과 차전자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식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발효 음식을 매일 한 가지씩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연동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60세 최경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호님은 다시마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효과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자주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빵, 국수, 과자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장을 둔하게 만듭니다. 최경호님께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대신 현미 잡곡밥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동시에 매일 된장국을 한 그릇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수분 섭취입니다. 다시마물을 마신다고 해서 일반 물을 안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찬물은 피하세요. 찬물은 장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장이 놀라서 오히려 멈출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로 운동입니다. 장 건강에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장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아침에 다시마물을 마신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녁 식사 후에도 20분 정도 산책하세요. 이 두 번의 걷기가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뛰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됩니다. 편안한 속도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장 건강의 최대적입니다.
긴장하면 장도 긴장합니다. 이완하면 장도 이완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심호흡을 하세요. 배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만으로도 장이 편안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심호흡을 하세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습관이 다음날 아침 배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7번째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장도 잘 쉽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최소 7시간은 자야 장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늦은 시간에 먹으면 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8번째로 복부 마사지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 하세요. 하루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 연동 운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편안한 압력으로 천천히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하지 말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다시마물과 차전자피를 중심으로 한 생활 루틴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함께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70세 이순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님은 처음에 다시마물만 드셨습니다. 효과가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발효 음식을 매일 드시고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앞당겼습니다. 한 달 뒤 이순자님의 장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규칙적인 배출 리듬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다시마물과 차전자피만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는 발효 음식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걷기를 더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몸이 적응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갑자기 양을 늘리지 마세요. 적정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효과를 보지만 어떤 분은 2주가 걸립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다른 것뿐입니다. 만약 2주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온도는 적절한지 양은 맞는지 타이밍은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장에는 점액질이 아니라 윤활이 필요합니다.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마의 점액질이 장벽을 코팅하고 차전자피의 섬유질이 내용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장이 움직입니다. 둘째, 온도가 전부를 좌우합니다. 찬물은 장을 얼리고 뜨거운 물은 점액질을 파괴합니다. 미지근한 물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최적입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뜨겁지 않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해봐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꾸준히 하면 장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많이 마시면 변비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젊은 장에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60대 이후 장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찬물을 아침마다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찬물은 장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장이 놀라서 오히려 멈출 수 있습니다. 섬유질만 늘리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섬유질은 중요하지만 윤활 없이 섬유질만 늘리면 장이 더 막힐 수 있습니다. 마른 길에 돌멩이만 더하는 격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배출 리듬이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신호가 옵니다. 더 이상 화장실 앞에서 한숨 쉴 일이 없습니다. 복부 불편감이 사라집니다. 가스도 줄어들고 배가 가벼워집니다.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입냄새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외출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편안합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도 자신 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이 효과가 있지만 점점 내성이 생깁니다. 용량을 늘려야 하고 결국 약 없이는 배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장이 더 둔해집니다. 자연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더 힘을 줘야 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치질이나 탈장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이 막히면 독소가 쌓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두통이 잦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다시마 한 조각을 물에 담가 놓으세요. 손바닥 크기면 충분합니다. 500ml 물에 넣고 상온에 두세요. 내일 아침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그 물을 미지근하게 데우세요. 절대 뜨겁게 끓이지 마세요.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천천히 반 잔을 마시세요.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마십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한 가지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대부분 3일에서 5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효과를 느끼셨다면 차전 자피를 추가하세요. 그때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단계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마물과 궁합이 좋은 아침 식단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달라지는 장 관리 방법도 다룰 예정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다시마물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장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다시마물을 시도해 보시겠다는 다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으로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수록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집니다. 공유는 사랑입니다. 소중한 분들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혜택과 맞춤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커뮤니티 게시글을 작성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신 10분의 시청자분들을 추첨해서 2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직접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30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미지근한 다시마물 한 잔과 차전자피 한 스푼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